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화려한 날들과 함께합니다. 고성이의 계획은 점점 완벽하게 굴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짓말은 언제나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족 앞에서는 더욱 그렇죠. 오늘 29회에서는 두 가지 폭풍이 몰아칩니다. 하나는 박영나의 의심과 추적. 다른 하나는 두 엄마, 순이와 성희의 정면 대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은호는 또 한 번 무너집니다. 과연 은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은호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지혁은 은호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우연히 클라이언트로 만났어. 그런데 생모야. 그런데 간이식이 필요해. 너무 퍼즐이 딱 맞지 않니? 고성이는 그날 밤 은호의 집 앞에 나타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오빠 좀 살려줘. 내가 다 버리고 나올게. 그 모습을 순이가 목격했습니다. 순이는 불안했습니다. 저 여자 뭔가 이상해. 은호는 양어머니 순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고민했습니다. 결국 은호는 결심했습니다. 오빠를 직접 만나게 해주세요. 고성이는 은호를 데리고 양평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은호가 본 사람, 휠체어에 앉아있는 창백한 남자. 그는 바로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한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이 오빠라니.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엄마 고성이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자꾸 양평만 가.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냐? 영란은 엄마 차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번엔 꼭 확인한다. 모든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영란은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 앱. 며칠 전 엄마 차에 몰래 달아둔 그 추적기였죠. 화면 속 파란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환 오빠, 오늘인 것 같아. 전화기 너머 이지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나야? 엄마 차가 양평으로 향하고 있어. 영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또 양평이야? 응. 이번엔 진짜 확인해야겠어. 며칠 전부터 영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요. 통화가 잦아졌고 표정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에게 쏟아붓던 잔소리도 뜸해졌죠. 체중 관리해라, 자세 바로 해라. 그런 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엄마는 자주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곧 끝날 거야. 무엇이 끝난다는 걸까요? 영란은 확신했습니다. 엄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밀은 아빠 몰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냐?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엄마만 믿었습니다. 재혼한 후로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했죠.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배신당한다면 영란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택시 타고 갈게. 오빠도 와줄 수 있어? 알았어. 위치 보내줘. 내가 합류할게. 전화를 끊고 영란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 속 빨간 점은 계속해서 양평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꼭 알아낼 거야. 영나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서렸습니다. 택시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나와 지환은 계속해서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멈추지 않았어.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택시는 양평 외곽에 좁은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천천히 가주세요. 영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도로 끝에 낡은 철제 대문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멈췄어. 영나가 앱 화면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왜? 별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외진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나무만 무성했고 인적도 드물었죠. 기사님, 여기서 내려주세요. 영나야, 괜찮겠어? 응. 오빠, 저기 봐. 저 별장이야. 두 사람은 대문 근처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익숙한 차 한 대가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차였습니다. 고성이가 내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했고 옷차림도 수수했죠. 영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더 낮췄습니다. 여긴 뭐 하는 곳이야? 그때였습니다. 차 뒷문이 열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내렸습니다. 영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영나는 차에서 내리는 여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낯선 여자였습니다. 성희가 그 여자와 함께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별장에 접근했습니다. 다행히 창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호야, 제발 오빠 좀 살려줘. 영나와 지화는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다 버리고 나올게. 우리 셋이 함께 살자. 셋이? 영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셋이라니 무슨 소리야? 이어 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우진이가 내 오빠라니? 그래, 은호야. 너희는 남매야. 진짜 남매. 성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우진이가 아파. 많이 아파. 깐 이식을 받아야 해. 그래서 절 찾으신 거예요? 은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은호야. 난 정말 날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라고 하셨죠. 그래. 근데 지금 제게 간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간 이식? 이지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러려고 저 사람을 찾은 거야? 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난 엄마야. 내 엄마라고. 그럼 우진이도 엄마 자식이에요? 그래. 너희는 남매야. 영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숨겨진 자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호. 엄마는 바람이 아니라 영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어. 손에 쥔 휴대폰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지환이 영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영나야, 우선 여기서 나가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 영나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난 어떡해? 영나야. 우리 가족은 다 거짓말이었어. 영나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나. 현관에는 엄마의 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영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성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영나야, 어디 갔다 와? 영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희는 영나를 훑어봤습니다. 너 요즘 체중 관리 안 하니? 네. 다시 시작하자. 진화그룹과의 만남도 다가오는데 영나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이러다 진화그룹에서 싫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평소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영란은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아니에요. 영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영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이거 말해야 할 것 같아. 영란야, 신중하게 생각해. 아니, 이건 아빠가 알아야 해. 영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빠는 엄마만 믿잖아. 근데 엄마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영란야, 더 이상 못 참겠어. 영란은 폭로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필요했습니다. 아빠가, 오빠, 성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영란은 그날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순이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며칠 전 밤 집 앞에서 목격한 장면. 무릎을 꿇고 울던 그 여자. 고성이, 제발 오빠 좀 살려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이는 은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요즘 은호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잠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은호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내가 막아야 해.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이는 은호 몰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고성희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은호 어머니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적한 카페. 순이와 성희가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한테 왜 이러세요? 성희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간 이식이 목적이었죠? 성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제가 봤어요. 집 앞에서 무릎 꿇으신 거.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성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딸이에요. 어머니가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감사?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버려놓고 이제 와서 감사는 무슨.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년이에요. 제가 은호를 30년 키웠어요.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면 됐어요? 그럼 끝이에요? 순이의 눈에도 눈물이 찼습니다. 저한테 은호는 생명이에요. 제 전부예요. 성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마찬가지예요? 전 친엄마예요. 은호 엄마라고요. 성희가 소리쳤습니다. 순이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피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30년 키운 게 3개월 눈물보다 가볍나요? 성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친엄마는 뭐예요? 전 은호 엄마예요. 친엄마.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누구의 눈물이 더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은호였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순이와 성희가 동시에 은호를 봤습니다. 은호야. 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만해요. 두 분 다 그만해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카페 안에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저 사람 말에 속지 마. 순이는 은호를 데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남겨진 성희. 그녀는 자리에 앉은 채 표정을 굳혔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 미안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성희는 냉정하게 다음 수를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아무도 그녀의 진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호와 순이. 침묵만 흘렀습니다. 은호야, 내 엄마. 넌 내 딸이야. 알지?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피를 나눈 엄마. 사랑으로 키워준 엄마. 어느 쪽이 진짜 엄마일까요? 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박진석의 생일.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진석, 고성희, 박성재, 박영나. 저녁 식탁 위에는 호화로운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다들 편하게 먹자고. 네, 아버지. 성재가 대답했습니다. 영란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해야 해. 오늘.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였습니다. 영나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왜 영나야? 박진석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영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한테 숨겨진 자식이 하나 더 있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포크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진석은 영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했어? 엄마한테 딸이 더 있다고요. 박성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영나를 봤습니다. 영나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에요, 오빠. 영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전 봤어요. 양평 별장에서. 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이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보, 대답해. 성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여보, 나나. 뭐가 나야? 박진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란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알아야 할 차례예요. 이제 다 들었잖아요. 식탁 위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성희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영나를 불렀습니다. 영나야, 내가 본 게 정말 확실해? 네, 오빠.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누구였는데? 우진 오빠요. 그리고 어떤 여자분이요. 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자? 네. 엄마가 그 사람을 은호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요. 은호? 성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지은호? 오빠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성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했던 은호, 그리고 자신의 새어머니, 그 둘이 친모와 친딸이라니. 이럴 수가. 성재는 비틀거렸습니다. 영나가 오빠를 부축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괜찮아. 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박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순이는 은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네, 엄마. 순이는 은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걱정 마. 하지만 순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는 것처럼 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진 오빠 미안해. 우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늘 웃던 그 얼굴. 이제는 창백하고 수척해진 그 얼굴. 오빠를 어떻게 외면해?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은호야.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날 밤 화려한 날들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이는 30년을 키워온 사랑을 말합니다. 성인은 피를 나눈 엄마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과연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은호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우진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양어머니 순이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 선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회에서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습니다. 박진석의 분노, 박성재의 혼란, 그리고 은호의 결단.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과연 화려한 날들의 등장인물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호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